외국 문화를 알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문화권에서 가장 오래 또 널리 읽히고 있는 문화와 예술 작품들을 접하는 겁니다. 동양인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산다면 어떤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 좋을까요? 상당수 서양인들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추천하지 않을까요? 이 두 작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자 서양 문학예술과 문화의 기초가 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서양의 이름난 문학작품, 미술, 음악도 이 두 작품에 영향을 받거나 또 모티브를 얻은 것들이 많고요. 지금도 이 작품을 소재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일리아스의 저자는 기원전 8세기 인물인 호메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가 벌인 10여 년간의 전쟁이 배경이며 전쟁 51일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인 일리아스는 일리움의 노래라는 뜻으로 일리움은 트로이의 옛 지명입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서양 문학의 시발점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두 작품이 제 기대에는 그다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전문가들이 극찬을 해서 기대가 과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저와 같은 아마추어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서사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과 작가들과 또 전문가들의 격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름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일리아스는 무려 3000년 전의 작품이거든요.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를 쓴 시대에는 변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구전신화가 고작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옛적이 하던 것과 흡사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신들과 인간이 엉켜서 벌이는 전쟁 이야기가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더구나 이 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신화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콘텐츠 홍수의 시대죠. 헐리우드에서 1년에 제작하는 영화만 수백 편이고 또 유럽과 아시아의 영화, 각국의 TV 드라마 등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소설,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있죠. 이런 살벌한 경쟁 속에서 간신히 피라미드의 정상에 오르는 작품들은 이미 철저히 시장에서 검증을 거친 것들입니다. 그러니 구성이나 이야기나 또 캐릭터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미 어지간한 콘텐츠에는 익숙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중세 시대의 작가들이 이 작품을 보고 와, 그 시대에 이런 작품이 있었다고 탄성을 지르며 충격을 받았던 것과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3000년의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시간을 고려한 후에 보니까 이 작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이런 이유로 서양 문학사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작품은 당시의 예비 문학가들과 음유 시인들 또 기타 분야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창작을 위한 영감을 준 게 사실입니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5세기경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비극으로 발전합니다. 3대 비극 시인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는 이 신화를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새로운 신화들을 만들어냈죠. 지금도 할리우드에서 이 작품을 기반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30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팔리는 스테디셀러라니 이거 정말 대박 아닙니까? 일리아스는 독보적인 존재감도 대단한데 그 완성도가 지금 봐도 손색 없을 정도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충격을 줍니다. 이 작품은 콘텐츠가 가져야 할 매력적인 흥행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들도 일리아스의 구성 요소 중에서 장르에 맞는 몇 가지 요소들을 골라서 조합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콘텐츠 전문가들이 이 작품에 더 환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죠.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나서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아킬레우스,
멍청한 동생을 둔 탓에 죽음을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는 트로이의 용사 헥토르, 그리스군의 꾀주머니이자 전략가인 오디세우스 등 수많은 영웅들이 전쟁터를 누빕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블과 DC가 떠올랐다면 당신도 작가 소질이 있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는 인간들의 배후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신 중의 신 제우스를 비롯해서 헤라, 포세이돈, 아폴로, 아르테미스 등 다양한 신들이 계략과 또 배신을 일삼으면서 전쟁에 개입합니다. 전능한 존재라고 하면서도 인간보다 더 소갈딱지 없는 신들의 행동은 짜증을 유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종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전쟁에 미녀가 빠지면 안 되겠죠. 유부녀인 헬레네와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사랑의 도피 행각은 그리스와 트로이를 전쟁으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남편 헥토르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던 그의 아내 안드로마케와 오디세우스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굴욕을 견디는 페넬로페의 숭고한 사랑 또 어떻습니까? 영웅들과 미녀들 사이에 달콤한 로맨스가 꿀처럼 흐르는 것도 이 작품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영웅들 사이의 우정 역시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쟁의 향방은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에게 무참하게 살해되면서 180도로 바뀌는데요. 아가멤논과의 갈등과 불화로 전쟁 불참을 선언했던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헥토르가 사망하고 트로이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일리아스에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이 벌이는 행동과 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또 운명적인 선택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축약되어 나타납니다. 차근차근 내용을 곱씹어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또 한계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 작품의 매력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트로이 목마와 아킬레우스의 죽음은 이 일리아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리아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인수받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오디세이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났고 서사시환 중 소일리아스와 일리우스 낙성에서 다루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두 작품이 소실되는 바람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트로이 목마 일화는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로마 건국의 기초를 다진 영웅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를 다룬 아이네이스에서 나타납니다. 기원전의 고대 사람들은 이 트로이 전쟁이 실제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트로이 유적의 흔적이 미궁에 빠지면서 19세기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누가 만들어낸 신화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트로이 전쟁은 독일인 고고학자 하이니히 슐리만이 1870년부터 터키 서북부 히사렐리크 언덕을 발굴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슐리만은 이곳에서 층층이 쌓인 7개의 도시 유적을 발견하는데요. 이곳에서 발굴한 유적이 트로이 전쟁의 흔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히사렐리크의 유적들은 트로이보다 이전 세대인 기원전 16세기부터 14세기의 미케네 시대의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칼 블레걸은 트로이 유적지를 재조사하여 구축 유적 중 7기에서 화재로 파괴된 흔적이 남아있으며 이 지층이 바로 트로이 시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에 얽힌 과학적 사실과 역사, 또 오랜 시간 동안의 진실 규명 등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을 읽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고전이 왜 고전인지 그 이유를 여실히 알려주는 작품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릴 기회가 있다면 슬쩍 일리아스를 거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야, 그 친구 일리아스를 꿰고 있더라고. 장난 아니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지도 모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시간이 없더라도 짬을 내서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상 고전으로 즐거운 세상 정글북의 와인드 오픈이었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